교통사고와 산재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고가 있죠. 대표적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길 교통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매달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니까 당연히 신청하는 게 이득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만 휴업손해를 주는데 산재는 통원치료 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주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 합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산재 신청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작 교통사고 보상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충격이 꽤 컸고요. 피해자는 목 디스크, 정확히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주치의는 외상성 추간판 파열로 보고 자동차 보험으로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만 휴업손해를 보상해주고 그것도 50%만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피해자분은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주니까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산재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추간판 탈출증을 질병으로 본 거예요. 승인된 진단은 경추 염자뿐이었습니다. 요양기간은 2달밖에 인정이 안 돼서 끝나버렸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지급보증도 잘 해주던 대인 담당자가 산재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으로 판단했으니까 우리도 인정을 못하겠다면서 지급보증을 끊어버린 거예요. 피해자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을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사례처럼 교통사고로 다쳤더라도 외상과 질병이 병합되는 진단이라면 산재에서 불승인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신청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고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자동차 보험을 먼저 보상을 받고요. 산재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재에서 불승인이 돼도 자동차 보험은 영향이 없거든요. 그나마 이 사고는 지금 보험사랑 진행 중에 있고요. 정말 다행히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병합된 사고는요, 보상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걸 먼저 진행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진단들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부상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한시장애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진단들은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산재를 먼저 해버리면 일단 산재는 장애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도 최하 등급인 14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통증에 대한 장애급여라서 관절 운동장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산재에서 관절 운동장애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겠죠. 추가로 산재를 먼저 해버리면요, 보험사 입장에선 이 피해자는 산재 환자네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 산재 환자로 분류해버립니다. 이러면 보험사 입장에선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협상할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실무를 해봐도요, 산재를 먼저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을 진행하면 보험사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진단이다 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에 산재 보상을 받는 걸로 고려해 보세요. 한시장애가 아니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척수 손상이라든지 신경 손상, 관절 내 분쇄골절처럼 회복이 어렵고 평생 후유증이 남는 진단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경우엔 산재를 먼저 하든 자동차 보험을 먼저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때는 협상보다는요, 객관적인 자료와 의료감정 절차가 핵심이거든요. 보험사가 영구장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약관에 따라서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영구장애 여부를 인정받고 합의금도 결정이 되는 거죠. 즉, 협상력보다 입증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외상과 질병이 병합되는 진단은 산재가 불승인될 위험이 높으니까 자동차 보험 먼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진단은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협상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영구장애가 예상된다 라고 하면 객관적인 입증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내용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병합된 사고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보상 멘토는 산재와 교통사고, 병합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를 경험했고요.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